반갑습니다. 삼성 SDS 한상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신 비트코인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하고는 약간 달라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신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기업 또는 기관에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록체인은 아까도 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트러스트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트러스트.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삼성 SDS에서 온 한상엽인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거에 대한 트러스트를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여기 이제 이 행사의 운영진에서 이제 저를 섭외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트러스트를 가져가시는 거고, 혹시 원래 오기로 한 한상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프루프, 즉 원래 약속된 사람이 오기로 한 어떤 그 사실, 약속에 대한 검증, 이게 이제 프루프, 즉 블록체인에서는 트러스트랑 프루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치, 그 다음에 최근에 기업이나 특히 금융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 그리고 블록체인 가지고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블록체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좀 남거나 아니면 다음 패널 토론 때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티은행, 그 글로벌 메가은행의 시티은행에서 블록체인의 매력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 홍길동이가 맞다라는 사실을 운영진에서 별도로 트러스트를 담보해주지 않아도 되는, 즉 서드 파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서드 파티가 필요 없으면은 여태 우리 사회나 행정 시스템, 금융 시스템들이 갖고 갔던 그런 비효율이 사라지겠죠. 스피드가 빨라지고 효율이 올라갈 겁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을 쓰면은 자동화가 되겠죠. 스마트 컨트랙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실행됐을 때 어떻게 한다, 또는 반대로 그 조건이 실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 그걸 프로그램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블록체인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충족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겠죠. 그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트러스트나 프루프가 담보가 가능한 거고, 역시 어떤 거래나 어떤 업무 처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프루프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의 매력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중앙화, 탈중앙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투명해지겠죠. 보안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다수의 노드에 의한 분산 합의가 이행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리고 리얼타임,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거래소가 와 있지만은 주식 거래 같은 거 하면은 D+2, 한 이틀 더 걸리지 않습니까? 다 트러스트를 담보하기 위한 어떤 과정상에 필요한 날들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확장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관심 있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연단에 올라오기 전에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오늘 어제 종가였겠죠? 저 172달러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어요. 그것도 3월에. 그런데 왜 7월 말에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트러스트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주커버그가 저 주가 폭락하기 직전에 20억 달러치를 팔았어요. 2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역시 트러스트를 더 잃었겠죠. 근데 저 떨어진 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이키가 하나 날아갔어요. 맥도날드가 하나 날아갔어요. 즉 시장에서의 트러스트의 중요성은 굉장히 큰데, 그 내면을 보면은 트러스트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영국에서 5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GDPR 들어보셨죠? GDPR?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비슷한 건데,
GDPR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무작위적으로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주가 폭락의 가장 큰 요인은 그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블록체인하고 페이스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지고 데이터 수집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복잡해지면은 온라인 마케팅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개인정보를 얼마나 더 제공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예산을 줄이겠죠. 그래서 그 트러스트를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라는 그런 레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 사회, 행정 시스템, 금융 시스템은 트러스트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저런 중앙 집중, 중앙 중개 기능의 역할이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앙 역할이 없어도 P2P, 피어 투 피어 거래로 바로 리얼타임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분산 원장으로 참여자가 모두 동일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검증, 프루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보안성으로 인해서 위변조 불가능하다든지 부인 방지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기업형 블록체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퍼블릭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그런 체계로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업형에서는 뭐 퍼미션드다, 폐쇄형이다, 프라이빗이다. 이래서 예를 들면 부산 시내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들끼리의 블록체인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제한적인 블록체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퍼블릭하고 기업형 블록체인의 차이점은 기업형으로 갔을 때는 역시 똑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역시 합의 알고리즘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검증을 할 수 있고 위변조 불가하고 부인 방지를 제공하는데, 기업형을 퍼블릭을 그대로 못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비트코인 투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효율성이 좀 많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굴을 하는 어떤 그 IP 주소의 어떤 집중도라든지, 그리고 시스컨펌이라고 해가지고 거래를 하자마자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지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성능 이슈도 아직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성능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이 1년에 쓰는 글로벌 전체 전기량이 아르헨티나 나라 하나에서 쓰는 전력량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런 비효율을 그대로 기업형에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블록체인에서는 특히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민번호, 유니크 아이디, 여권번호,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사원번호, 학생분들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뭐 학생증 이런 번호들, 유니크 아이디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유니크 아이디를 넘어서 개인의 의료 기록, 출입국 기록, 뭐 이런 것들, 금융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출입국 관리 기록 또는 해외여행 가실 때 특히 여권 챙기시고 비자 챙기시고, 뭐 부킹하시죠. 부킹하실 때 여권번호 넣으시고 여권상에 정확한 영문 이름 넣으시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또 공항 가셔가지고 그대로 또 짐 붙이시고, 역시 트러스트와 프루프를 계속 단계별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 S자로 쫙 저 여정상에 내가 홍길동이가 맞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액티비티가 내가 홍길동이가 맞다라는 프루프를 계속 저 기관들,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분산 공유를 한다면 훨씬 빨라지겠죠. 훨씬. 이 내용은 지금 세계경제포럼하고 캐나다하고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두바이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부산이나 제주도 같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나라들은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위에 텍스트를 보시면은 디지털 아이덴티티는, 특히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디지털 아이덴티티는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즉 제로 날리지 프루프가 됩니다. 홍길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홍길동이 맞다라는 사실을 암호화된 상태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분산 공유를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앞으로 움직이더라도 홍길동인지 프루프를 할 수 있겠죠. 이 페이지는 우리나라처럼 민증번호가 세계 모든 나라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일의 베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Verify me, 즉 홍길동이인 거를 검증해라,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태국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내셔널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정 업무, 금융 업무, 병무 업무, 학교 업무, 그 다음에 대중교통 타고 택시 타고 이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중에 가장 요즘에 지난주에 특히 언론 기사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이제 은행연합회 블록체인 인증, 뱅크사인이라는 거였죠. 8월 27일 날 오픈했는데요. 아마 어얼리 어답터 분들은 벌써 쓰고 계실 거예요. 심플합니다. 기존에 쓰시던 공인인증서 1년에 한 번씩 바꾸셔야 됐잖아요. 그거를 앞으로는 한 번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등록하시면 3년 동안 쓰실 수가 있고, 기존에는 한 번 공인증서를 받으셔가지고 A은행, B은행 다 별도로 직접 등록하셨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블록체인에 한 번 올리면은 A은행, B은행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다 회원은행으로 들어와 있는 케이스고요. 자, 기업에서는 이제 SSO라는 개념이 있어요. 싱글 사인온이라고 해서 포털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면은 기업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업무 시스템을 별도의 로그인 없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기존의 SSO는 이미 구현이 잘 돼 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SSO를 제공하면은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 편익이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들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블록체인 기반 인증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모든 업무를 블록체인을 다 적용할 수 없다고 했죠. 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저런 왼쪽에 보시는 두 가지 특성을 지녀요. 즉 우리끼리 서로 계속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어떤 업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운 물류, 글로벌 무역, 금융기관 간 거래,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문서 유통,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특성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업무가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IBM하고 월마트하고 P&G하고 글로벌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국세청, 관세청 이런 데서 무슨 수출 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세스를 지금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먼트. 아까 K스타에서도 이제 내용 전달하셨지만은 디지털 페이먼트도 현금 없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죠.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면은 포인트 마일리지 그 어떤 것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공업 또는 건설사, 토목사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긴 시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어떤 프로젝트 산출물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자서명을 해서 트러스트랑 프루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기업의 장표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을 올려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와 자료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된 해시값이라고 하죠. 그 라이트한 해시값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그 문서의 어떤 진본 확인이라든지 문서를 주고받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프루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저희 삼성 안에서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역시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서를 이제는 종이로 인감 도장을 찍어서 할 필요 없이 이미지 파일 자체를 암호화된 라이트한 해시값을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전자서명을 해서 원본화를 해서 검증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플랫폼이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픈소스를 갖다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뭐 랩실이나 어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뭐 R&D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 쓰기에는 기능들이 많이 부족하죠. 뭐 예를 들면 장애가 날 수도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관제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에서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플랫폼 기반으로 가야 그런 추가적인 개발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삼성 SDS가 갖고 있는 넥스레저의 전반적인 플랫폼의 아키텍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 SDS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지금 오픈을 했고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업무별로 일반 업무용 또는 뭐 핵심 업무용 또는 삼성에서는 그 SAP ERP를 폭넓게 쓰고 있는데요. SAP의 뭐 하나 DB용이라든지 아주 고용량의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컴퓨팅에 쓴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뭐 앱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을 쓴다든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위에 각 영역별 또 플랫폼을 얹습니다. 뭐 IoT 플랫폼이라든지 AI 플랫폼이라든지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얹어서 그 다음에 특정 산업군에 타겟팅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뭐 금융을 위한 뭐 넥스 파이낸스라든지 리테일을 위한 어떤 넥샵이라든지 물류 첼로 플랫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첼로 로지스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넥스 플랜트라는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그와는 별도로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 내일 이제 하루 종일 그 AWS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AWS를 위시한 퍼블릭 클라우드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클라우드 베이스 위에서 기업에서 필요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패널 토론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한국하고 그 대기업들은 플랫폼 기반으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 LG CNS도 지금 플랫폼을 런칭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례 중심으로 저희는 계속 도전하고 있고 기업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중요한 서비스를 계속 클라우드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금 이따 패널 토론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실사례들입니다. 현재 삼성 카드의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3개가 구현이 됐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은행연합회 프로젝트는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물류, 글로벌 무역 쪽에도 작년에 6개월 동안 POC라고 해서 개념 검증이라고 하거든요. IT 서비스 업체 쪽에서는 개념 검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계약, 그거는 삼성 SDI가 중국에 있는 협력업체들하고 전자계약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컨설팅을 저희가 4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비스를 컨설팅을 해서 산출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